네, 이제 본격적으로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 차량의 시승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리 이 차량을 그동안 많이 타봤기 때문에 여유 있게 호흡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실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완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하다. 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라는 표현이랑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굉장히 일단은 실내 마감이 좀 남달라요. 뭐 포르쉐, 뭐 페라리, 벤츠, 벤츠 중에 벤츠 마이바흐, 많은 이제 좋은 차들이 있지만 유독 이 롤스로이스의 어떤 마감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도 이제 가죽으로 잘 쌓여져 있는데, 대시보드의 가죽 느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드라이한 가죽을 사용했고요. 반면에 이 가까운 부분 있죠, 이 도어 트림이라든가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 쪽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촉촉하고 약간 보습이 잘 된 듯한 가죽이 또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트 가죽은 약간의 또 도어보다는 조금 더 얇지만 좀 편안함을 주는 가죽이 선택이 됐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은 가죽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죽들이 조금 적용이 돼 있고, 아무래도 외관은 좀 밋밋한 블랙 컬러잖아요. 블랙 배지 에디션의 블랙 컬러인데, 실내는 이 레드 터치가 들어가서 조금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트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꼭 카본은 아니에요. 카본은 아닌데 약간 자개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트림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제 취향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은 잘 해놓은 것 같고, 특히나 이 비스포크 오디오랑 굉장히 좀 잘 어울려요. 비스포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개인의 취향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인디비주얼한 오더를 넣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오디오 역시나 롤스로이스가 비스포크 시스템을 책정해서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도 굉장히 훌륭한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송풍구 역시 굉장히 클래식한 송풍구를 채택하고 있는데, 송풍구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 거. 그래서 약간 요트에서 가져온 듯한 그런 송풍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온풍, 냉풍 버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방을 틀 수 있고, 그리고 기타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없고, 지금은 이 덮개를 덮어놔서 상대적으로 이제 실내가 아무런 전자 장비 없이 그냥 이 아날로그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가운데에 이제 속도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유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 유온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고, RPM이 없어요. 이 녀석은 특정하게 RPM이 없고, 대신에 파워 리저브라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는 100%입니다. 이제 100%의 힘을 앞으로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조금 밟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제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를테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라이트 조절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전반적인 모든 버튼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감이나 이런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이런 버튼 역시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마감이 완벽하고 럭셔리하고, 사운드적으로는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롤스로이스 차량 중에 레이스가 가장 조금 더 젊고 영하고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에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그런 차량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팬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운전하다가 잠에 빠질 정도겠죠. 차량의 출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12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V12 엔진이 들어가고, 원래 오리진은 BMW 엔진입니다. BMW 엔진이고, 근데 이제 12기통 엔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력이 무려 632마력, 그리고 토크가 88토크예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은 슈퍼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슈퍼카는 아니에요. 왜냐면 공차 중대하기 2.5톤이에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고 뭐 이것저것 들어있으니까 거의 3톤에 가까운 지금 차량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인 스포츠카는 거의 1톤에 가까워지죠. 뭐 1.5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은 그 2배 혹은 3배나 되는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가 너무 무거워서 이런 무거운 차량을 이렇게나 정말 힘차게 부드럽게 좀 끌고 갈 수도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크 역시 88토크라서 언제 어디서든 힘차게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이 차량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정말 모든 주행에 있어서의 어떤 부드러움의 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한 출력, 그리고 더 빨리 출발하기 위한 출력이 아니라, 최고속을 찍기 위한 출력이 아니라, 이 녀석은 부드럽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주행을 위한 출력 세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또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제 오디오가 너무 또박또박 들어가는 느낌이 제 귀에도 들려요. 브레이크는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요, 브레이크 역시나 별로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서고 그리고 잘 달리는 그런 뚱뚱한 차량이다, 굉장히 무거운 차량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 이를테면은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나 아니면은 뭐 레인지로버를 타도 그래요. 사실 최근에 다 알루미늄 바디가 적용되면서 무게감이란 게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차가 다 가볍고 얇아요. 특히 문짝도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근데 이 롤스로이스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어떤 무게감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게 무게감이 느껴져서 굼 뜨고 뭐 안 좋은 무게감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그리고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여나 이제 접촉사고 같은 것들이 나도 굉장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라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가죽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땀 한 땀 다 구멍을 낸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이런 손잡이 역시나 다 가죽 처리와 금속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오디오를 들어볼 때 지금 빨간불을 해서 안전벨트를 살짝 풀어볼게요. 네, 이게 안전벨트 경고음이에요. 뭔가 신전에서 약간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경고음인데. 네, 다시 찰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행 중엔 항상 안전벨트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깐 풀었던 거고요.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부분이 되게 뭔가 콩닥콩닥하게 잘 쳐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퍼지지 않고 잘 모여가지고 힘있게 쳐주는데 굉장히 베이스가 훌륭하고, 그리고 이 트위터도 굉장히 좀 뭔가 칼칼한 부분이나 약간 까랑까랑한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이게 좋은 음원이 아니에요. 그냥 블루투스 연결해서, 심지어 음원도 그냥 유튜브 음원이거든요. 유튜브 음원인데 와, 미쳤네요. 미쳤어. 오디오가, 제가 한때 카오디오에 빠져서 막 수천만 원도 써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차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쿠페 차량들이 오디오가 되게 잘 나요. 소리가 되게 잘 나요. 그래서 오디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쿠페 차량이 공간이 이게 귀에 되게 집중이 잘 되고, 근데 뭐 스피커도 중요하겠고 뭐 전반적으로 데크도 중요하겠고 앰프도 중요하겠고 뭐 연결선 뭐 세팅 다 중요하겠지만은, 와, 이 순정 오디오에서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는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롤스로이스 시승하면서도 오디오에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주행이 어떤지, 그리고 뭐 디자인이 어떤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제 이거는 종종 이제 제가 데일리에서 탈차기 때문에 오디오를 들었는데 소름입니다. 그냥 이 녀석은 그냥 주행은 뭐 한 60에서 80km 정속 주행하면서 이 오디오만 틀어놔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간만에 하이엔드 오디오를 좀 느낀 그런 기분이고요.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는 사실 악셀레이터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살짝만 발을 올려놔도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셀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 안락함과 조용함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 혹은 긍정, 자긍심? 약간 언어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태까지 이제 제가 선택했던 수많은 차량들과는 정반대의 컨셉의 차량인데 타보니 왜 이 차량을 좀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이 차량을 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좀 디테일하고 럭셔리하고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뭔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추구하는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차지 운전 자체에 즐거움을 주는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주행 질감이나 주행감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이 차량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칭찬만 하진 않을 거니까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주행으로 좀 돌아올게요. 주행으로 돌아오면은 사실 주행은 여러분 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차량을 롤스로이스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적응이 필요해요. 이 차량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라는 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녀석은 요트를 운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꿀렁꿀렁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출렁출렁한 느낌도 있지만 이 무게감이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튼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차량들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그 터치에 있어서 좀 디테일함은 있는데 근데 방향 지시 등이나 이 엔진 컬럼 방식, 이 이제 기어 컬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건 좀 허접한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묵직하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손에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그 요트 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트 이 뒷부분을 좀 형상화해서 이런 모습으로 좀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이제 한번 합리화를 해보는데 어쨌든 이 느낌은 허접합니다. 별로 허접하고 스티어링 휠도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게 일상생활에서 직접 운전을 하기에는 조금 커요. 조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승모근이라든가 뭐 3두, 2두에 좀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부담이 오는 게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트는 몸을 잡아주는 형태의 시트는 아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드러운 직진 위주의 그 주행이다 보니까 별로 이 시트가 이렇게 몸을 굳이 잡아주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의 쿠션감만으로도 되게 편안한데 이게 또 시트가 너무 쿠셔닝이 좋으면 사실 이 허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허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편안한 쿠션감이 이 롤스로이스 차량 시트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아프지 않지만 굉장히 좀 편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식구를 맞이해서 며칠 타고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손이 많이 가요. 이 녀석은 너무너무 편안해서 의외로 좀 손이 좀 잘 갑니다. 근데 이 차량은 그래도 고스트나 팬텀보다는 조금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닌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일 저렴한 녀석인데 차량 가격은 출고 가격은 5억 3천만 원대부터 이제 5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고요. 뭐 옵션을 많이 넣으면 5억 후반까지 올라가서 거의 6억에 가까운 가격도 형성되기도 하는데 뭐 지금은 사실 단종됐기 때문에 이 레이스를 신차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제 중고 구매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녀석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쿠페 모델이 또 나오지 않는 한은 레이스의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저는 당분간 이 롤스로이스 문 4개짜리는 별로 제 나이대에 타고 싶지는 않아서 이 녀석을 충분히 즐기고 그 다음에 고스트로 넘어가 있지 아니면 팬텀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컬리넌으로 갈지 이거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되게 오래 소유할 것 같은 지금 현재의 느낌은 굉장히 오래 소유하고 오래 즐기고 이제 오래 조금 아껴가면서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뭐 식구를 맞이하고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그냥 기존의 자동차라기보다는 하이엔드 럭셔리 새로운 약간 공간? 근데 그 공간이 저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이 정도까지 럭셔리함은 필요 없거든요.
뭐 벤츠 S클래스만은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정말 하이엔드가 뭔지, 그리고 차에 있어서의 안락함과 럭셔리함의 끝판은 어딘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주행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 차량을 리뷰했고요. 종종 기회가 되면은 데일리 브이로그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